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이고 한때 예비 신부였다가 얼마 전 파혼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파혼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 정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벌려놓은 것들까지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파혼을 겪으니 마음도 몸도 지치더군요. 하지만 딱히 후회는 없어요. 여러 고생을 했지만 우리의 파혼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거든요. 다름 아닌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파혼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집안이라면 저도 싫어요. 우리 부모님은 조금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뒤늦게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후회하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돌이킬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마냥 후회하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인연이 조금 안 됐을 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양가 집안에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죠.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허락받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러하듯 저도 잘 넘어갈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세게 반대하거나 저를 싫어하신 건 아니지만 뭐랄까요? 은근히 탐탁치 않아 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저희 부모님에 대해 말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저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만 주고받았거든요. 저는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런 부모님은 어디 사시냐, 뭐 하시냐고 물었고 저는 농사 짓고 사신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주춤하시더니 미묘하게 표정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웃더니 그러시냐고 그냥 넘기더군요. 분명 시모의 표정이 바뀌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은근히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는 이쪽에서 할 거니? 그래, 아무래도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봤자 마땅한 곳이 있겠어? 후진 곳들밖에 없겠지. 이참에 부모님 서울 구경 시켜드리면 되겠네. 분명 좋아하실 거야.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서 막 눈 돌아가실걸?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 부모님 서울이 처음 아니에요. 서울에서 지내시다가 시골에 내려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노후 생활할 겸. 어머, 그러니? 그럼 다행이구나. 나는 또 시골에서만 사신 줄 알고 대화가 잘 통할까 나름 걱정했거든.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네. 엄청나게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말 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렇게까지 시골분 아니시거든요. 서울에 거주하신 적도 있고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일찍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가신 건데 왜 저렇게 시골 사람 하는지 은근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골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말하고는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은근히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 못 느꼈냐고 물었더니 언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에? 우리 엄마가 언제? 난 못 들었는데. 시골은 후진 것들밖에 없다. 말이 통하겠냐 등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에이,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이지. 그게 어딜 봐서 무시하는 거야. 시골 사람들은 사투리도 막 쓰고 그러니까 혹시나 말이 안 통하면 어쩌나 그런 뜻이었겠지. 그러니까 그게 무시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외국 사람도 아니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할 리가 있어? 그리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 지방에 잘해놓은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깡촌 시골에 사시는 거 아니거든? 아니, 어머님 말씀에 뼈가 있는 거 전혀 못 느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둔해? 둔하기는 뭐가 둔해. 나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웃으면서 이야기 잘하셨잖아. 웃으면서 침 뱉고 욕 못하겠니? 다 할 수 있지? 우리 엄마를 너무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런 분 아니셔. 시골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고 있으면 아까 싫다고 하셨겠지.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 본 저도 딱 알겠는데 오래 본 아들이 그걸 모를 수 있나 싶더라고요. 사실 제 남자친구가 조금 둔한 스타일이었어요. 눈치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했고요. 그래서 저만 알아차렸지 남자친구는 조금 더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시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본인 엄마는 시골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를 앞두고 제가 예민해진 거라면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 집중하자고 했고 제가 걱정스런 표정을 거두지 않자 너스레를 떨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 엄마가 저희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안 좋게 한다면 제게 다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시모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예식장을 같이 보러 갔었는데 고급스럽게 꾸며진 홀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예쁘기도 하지. 어쩜 이렇게 화려하고 고급지니? 너희 부모님 매능만 보시다가 여기 오면 놀라서 까무러치시겠다. 뭐 선을 넘는 말은 아니지만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신 적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시골 촌사람 취급을 해댔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식 때 시모가 입을 한복을 보러 갈 건데 저랑 남자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따라갔습니다. 저희도 겸사겸사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살펴볼까 하고요. 같이 한복을 살펴보다가 시모는 마음에 드는 한복을 발견했다며 입어봤어요. 그러고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저희 엄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나,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 곱기도 하지. 참, 예비 사부인은 한복 맞추셨다니? 아니요, 아직 곧 맞추실 거예요. 아유, 예비 사부인께 미안해서 어떡하니? 네? 뭐가요? 아니, 결혼식 때 나랑 비교될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고급진 곳에서 좋은 멋들어진 한복 맞추는데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못하시잖아? 후진 시골에 이런 곳이 있겠어? 보나마나 촌스러운 걸로 맞추시겠지. 나랑 너무 비교되겠는데? 내가 더 주목받는 건 좋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구색은 맞춰야 할 텐데. 아, 시골이라고 뒤떨어지지 않아요. 시골 나가면 여기처럼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옛날도 아니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곳은 서울보다 지방이 더 낫기도 하고요. 그래? 그렇구나. 나는 네 엄마가 나랑 비교당할까 해서 난처하실까 봐 그랬지. 뭐 어쨌거나 그럼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등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습니다.
좋게 걱정하는 듯 포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무시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왜 저러나 속으로 어이없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거슬려서 그때마다 참지 않고 똑바로 알려드렸어요. 그렇다고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몬은 살짝 정색 아닌 정색을 하곤 했지만 아무튼 저는 정말 듣기 싫어서 웃으며 바로 잡아주곤 했죠. 이럴 때마다 짜증나서 남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눈치 좀 줘라. 중간에서 네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겠다면서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시모의 말에 뼈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안일하게 반응했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왜 예비 장인 장모님을 무시하냐? 그럴 리가 없다. 그거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로 남자친구와 몇 번 싸우기도 했습니다. 진짜 남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중간에서 똑바로 행동해주면 부부 갈등? 심각하게 번지지 않아요. 그 전에 대충 마무리될 겁니다.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말하는 것보다 아들이 시모한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전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 엄마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저는 결혼에 관한 생각을 조금씩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상견례를 보름 정도 남겨뒀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전화해서는 본인이 아는 곳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랑 열심히 찾아보고 고르고 골라서 괜찮은 곳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미 방문하는 인원이며 뭘 먹을지 예약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거기를 취소하고 본인이 아는 곳에서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하니까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미 예약 다 해놨다고 했더니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어요.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라 취소하기 조금 그런데요. 그냥 저희 예약한 곳에서 예정대로 상견례하는 게 어때요?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난 상황이라 애매하거든요. 거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다 괜찮다고 했어요. 아유, 너희들이 알아본 곳이니 당연히 괜찮겠지. 하지만 내가 가자고 하는 것도 진짜 괜찮은 데야. 내가 진짜 예비 사돈이랑 사부인께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아마 엄청 좋아하실걸? 거기 사람 많아서 예약하기도 힘든데 아는 사람 찬스로 겨우 자리 확보한 거야. 원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하거든. 예약도 힘들고. 상견례 한다고 먼 곳에서 올라오시는데 맛있는 거 대접해야지. 안 그래? 이미 예약해 놓은 곳이 있어서 취소하는 게 난처했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그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나 했는데 들어보니 저희 부모님께 정말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는데 맛있는 걸 대접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죠. 남자친구랑 제가 예약한 곳도 괜찮은 곳이었지만 예비 시모는 그곳보다 더 대단한 곳이라면서 거기서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장담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음식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해야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별 이유도 없이 고집 피운다면 저도 끝까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곳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예비시모는 그 식당이 매콤하게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든다면서 분명 저희 아빠 입맛에 딱일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주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날 예비시모를 다시 보게 됐어요. 시골에서 산다고 마냥 무시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빠가 좋아하는 입맛을 고려해서 식당을 잡으려 한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전에는 무시가 섞인 말 때문에 시모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로 남자친구랑 말다툼까지 하니까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그것으로 하자고 하니 지난날의 서운함과 감정이 쉽게 풀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했구나. 반성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고 의외라고 생각되었지만 어쨌거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약하기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모 말이 그 음식점 직원이랑 본인이 잘 아는 사이라서 지인 찬스로 서비스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본인들을 더 신경 써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대요. 그러니 본인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나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비 시모의 뜻을 따랐어요. 이번 일로 제가 시모한테 감동하고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자 남자친구 역시 본인 엄마가 그러신 분이라면서 이제야 답답함이 좀 가신다는 듯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거봐, 우리 엄마가 그러신 분이라니까. 촌이고 뭐고 그런 색안경 없으신 분이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여태 오해나 하고 말이야. 괜히 말 들어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우리 엄마 엄청나게 서운해하셨을걸? 둘 사이도 안 좋아졌을 거고. 내가 말 안 하기를 100번 1000번 잘했지? 아무튼 앞으로 이상한 오해하지 말고 엄마랑 잘 지내. 이렇게 예비사돈 챙기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본인의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앞으로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잘하라고 했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예비사돈이고 뭐고 그저 자식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먼 길 오시는데 입맛까지 배려해 주시는 게 어디 흔하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신나서 큰 소리 치는 꼴이 조금 거슬렸지만 어쨌거나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오해한 건가 싶기도 해서 앞으로는 진짜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 전에 예비시모가 알아놓은 음식점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미리 주소를 여쭤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겸사겸사 찾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예비시모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랄까요? 자꾸만 말을 빙빙 돌리면서 피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는 당일날 알려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숨기려 들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해주시냐고 우스갯소리로 슬쩍 떠봤더니 예비시모가 당황한 듯 하다가 나중에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미리 알아볼 텐데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본인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고 손님들 바글바글하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에 찜찜했지만
하도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 당일에 저는 너무도 놀라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있어 하던 예비시모가 알려준 곳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감은 정확하다고 하죠? 그 말, 정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비시모가 어디서 상견례를 하는지 계속 말 안 해주고 숨기는 게 이상하고 뭔가 찜찜했거든요. 진짜 알 수 없는 뭔가를 느꼈어요. 불안한 마음도 조금 들었지만 그래도 에이 아니겠지. 애써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비시모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애써 모른 척하고 넘겼던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부모님 도착 시간에 맞춰서 차를 끌고 터미널로 향했어요. 약속된 시간에 부모님께서 버스에 내리셨고 맞춰서 예비시모에게 상견례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차에서 잠시 기다렸더니 곧이어 문자가 한 통 도착하더군요. 시간이 촉박할 듯해서 미처 알아볼 새도 없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바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아니,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것처럼 굴게 되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같은 자리를 몇 번이나 빙글빙글 돌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니, 예비시모가 알려준 곳에 도착했더니 웬 국밥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 이게 뭐지? 왜 여기로 나오지? 이상하다. 내가 주소를 잘못 찍었나?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분명 예비시모가 알려준 곳이 맞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봤을 때 다른 길로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국밥집만 보이지? 국밥집 뒤로 내가 모르는 다른 길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뭐지? 왜 안 받지? 운전한다고 바쁜가? 싶어서 그냥 예비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알려주신 주소로 도착했는데 국밥집만 보인다고요. 아무래도 주소를 잘못 알려주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예비시모는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제대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알려주신 주소에 도착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몇 번을 확인해도 국밥집만 나오네요. 아무래도 잘못 알려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제대로 알려줬어. 마침 우리도 주차 끝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너도 얼른 주차하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오렴? 네? 국밥집이요? 아니, 잘못 온 게 아니고 여기가 맞다고요? 그렇다니까. 배고프실 텐데 얼른 모시고 들어와. 그럼 끊으마. 예비시모의 말에 저는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어요. 먼 길을 오신 부모님께 대접하고 싶다는 게 기껏 국밥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이게 현실이 맞나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은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서둘러 주차를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비시모의 말대로 국밥집은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가게 앞에서부터 대기 손님들로 쭉 줄이 서 있었어요. 안에는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저마다 앉아서 맛있게 국밥을 먹고 있었고 여러 명의 직원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진짜 무슨 시장통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통에서 상견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이 무슨 6.25 시대도 아니고 조용하게 이야기 나눠야 할 상견례를 국밥집에서 하냐고요.
제가 국밥집을 싫어하거나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상황에 맞는 장소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는 건지 예비시모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룸이 있겠지. 그곳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걸 거야. 메뉴가 국밥이라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준비했을 수도 있잖아? 진짜 머리를 열심히 회전시켰습니다. 계속 설마 하면서 이렇게 다 트이고 시끄러운 곳에서 상견례를 할 리가 없다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하지만 곧 그마저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 여기야, 여기! 이쪽!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예비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저를 보며 높이 손을 흔들고 있는 예비시모가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또 한 번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부모님과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우리가 다가서자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예비시모는 어서 앉으라며 음식은 미리 시켰으니 곧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이런 곳인 줄 몰랐을 겁니다. 당황해서 제 얼굴을 못 보는 거였겠죠. 계속 제 눈을 피하길래 하는 수 없이 예비시모에게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뭘 그런 걸 묻냐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뭐 나오는 거예요? 설마 국밥은 아니죠? 어머, 국밥집에서 국밥 말고 나올 게 뭐 있어? 당연히 국밥이지. 네? 아무리 그래도 국밥은 조금... 여기 국밥 맛있어. 밖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봤지? 여기 진짜 유명한 데야. 내 지인이 여기서 일하니까 그 찬스로 줄 안 서고 들어온 거야. 안 그러면 우리도 줄 서서 먹어야 해. 아니, 누가 상견례 하는데... 어머니, 죄송하지만 잠시 저랑 이야기 좀...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해서 따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하기만 한데 예비시모는 상황의 문제점을 모르는지 터무니없는 소리만 해댔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상견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비시모한테 이건 아니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앞두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실례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예비시모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예비시모는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가 느낀 당황스러움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다들 기다리시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여기 상견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음식도 음식이지만 일단 시끄럽잖아요. 시장통 같은 분위기에서 뭐 대화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시끄럽기는 뭐가 시끄러워.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되지. 그리고 음식이 뭐가 어때서? 여기가 얼마나 맛있는 곳인데. 너 지금 국밥 무시하니? 저기 먹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견례는 예의를 차리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국밥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국밥이 뭐가 어때서? 음식이 다 똑같지. 예의 차리는 음식이 따로 있니? 기껏 생각해서 모시고 왔더니 정말 어이가 없구나. 국밥도 무시하고 예비 시어미 마음도 무시하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좋은 날 기분 확 상하려고 그러네. 기분 상하게 할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밥집에서는 상견례는 잘 안 하니까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오다 보니까 괜찮은 고깃집이 있던데 차라리 거기가 조용하고 나을 것 같아요. 예비 시모만 기분이 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진짜 기분 팍 상했어요.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하는 날인데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설마 시모가 일부러 이런 곳을 잡았을까 싶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좋게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먼저 예의를 차려야 상대도 똑같이 예의를 차린다는 말이 생각나서요. 솔직히 제 기준에서 고깃집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장통 같은 국밥집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곳을 예약하기도 그렇고 저녁 때라 다들 시장하실 테니 가까운 고깃집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기껏 생각해준 성의를 무시한다면서 화를 냈어요. 원래 예약도 안 되는 걸 지인한테 부탁해서 겨우 자리 확보해 놓은 건데 우리가 일어나서 나가면 지인의 입장은 뭐가 되냐. 이걸 시작으로 예비 사돈 사부인 생각해준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그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일어나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끝까지 예의 있게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꾹 누르고 좋게 말씀드렸는데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제게 뭐라고 화를 내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어요. 제가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주는 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은근슬쩍 무시하니까 거기서 못 참고 터트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 부모님이 촌사람들이니까 이런 음식이 더 입맛에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저는 진짜 예비 시모가 어디 모자란 사람인가 싶은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유일하게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게 부모입니다. 저희 부모님 보고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건 정말 발작 버튼이죠. 여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진짜 기분 안 좋았는데 기어이 그 소리를 또 하니까 뚜껑이 확 열리고 만 거죠. 예비 시모의 막말에 결국 폭발해버린 저는 그동안 못한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네가 볼 때 내가 여기 쉽게 예약한 것 같아? 말했잖아. 여기는 예약 자체 없는 곳이라고. 그런데도 사돈이랑 사부인 생각해서 지인한테 어렵게 부탁한 건데 사람 성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 성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국밥이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상관없어? 너희 부모님 촌사람이잖아. 촌사람들 입맛에 국밥만한 게 어디 있다고? 기껏 생각해주면 고마워할 것이지. 어디서 버릇없이 이래라 저래라야? 뭐라고요? 여기서 촌사람이 왜 나와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전부터 촌사람 할 때마다 기분 나빴는데 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 부모님 촌애같은 우물안 개구리 아니에요. 50년 넘게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시골로 내려가신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왜 말끝마다 자꾸 촌사람 하시는데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얘가 정말 이제 막 나가네.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자꾸만 저희 부모님 보고 촌사람이라고 은근히 무시하시잖아요. 전혀 무시당할 게 없는데도요. 자식된 입장으로 듣기에 안 좋지 않겠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저희 부모님 무시하려고 여기로 모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촌사람이라고 국밥만 먹는 것도 아닌데 여기로 오자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라도 저희 부모님 무시하고 싶으셨어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시골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이런 행동과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 생각해서 여기로 모신 거라고, 국밥집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맛은 정말 기가 막힌 곳이라고 우겼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막 쏘아붙이니까 나중에는 진짜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예비 시모는 저의 고함에 맞받아치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촌스러운 사돈 사부인 생기는 게 짜증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본인은 세련된 사돈 사부인을 원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웬 말이냐고 내 귀한 자식 고생시킬 일이 있냐면서 아주 싫어 죽겠대요. 본인도 그런 거로 반대하는 건 억지라는 걸 아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싫은 티를 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 나빠서 먼저 나가 떨어질 것 같았대요. 아들은 분명 엄마 편을 들어줄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정떼면 이별의 아픔도 크지 않겠구나 했답니다. 편견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없이 그냥 싫어 죽겠다. 내가 왜 촌스러운 사돈 사부인을 얻어야 하는데? 내가 뭐 엄청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급은 돼야지. 내 로망이 격식 있는 사부인이랑 같이 차 한잔하면서 우아하게 이야기 나누는 거야. 그런데 고작 흙만 지고 농사나 지는 사부인? 됐다 그래. 나중에 우리 아들도 농사 짓는 거 도우라고 눈치 줄 게 뻔한데 누구 좋으라고 결혼시켜? 상견례도 마찬가지야. 고급 한정식 예약했던데 그 돈 네 돈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내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왜 네 부모를 호강시켜주냐 이 말이야. 그러게 여기까지 올 거 없이 진작 파혼하자고 했으면 좀 좋아? 여기까지 질질 끌어서 부모님께 이런 꼴이나 보이게 한 건 바로 너야. 다 네 책임이라고!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살살 사람 자극하고 괴롭혀서 정 떨어지게 하려고 했다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너무 소름이더라고요. 이제부터 그 사람을 예비 시모라 칭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무슨 쓰레기라도 보듯 경멸에 찬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나이를 헛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급한 방법으로 파혼을 바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면서 이딴 집안 내 쪽에서 싫다고 소리쳤고 그 즉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께 그만 일어나시라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어리둥절해 하셨고 남자친구 역시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그동안 은근히 우리 부모님 무시한 것부터 여기서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 것까지 모두 날 자극해서 파혼하게끔 유도한 거야. 어느 정도 눈치를 줬는데 내가 싸우려 들지 않으니까 참다 못해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방 날리신 거라고. 내가 말했지? 네 엄마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것 같다고. 뭐?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거라고? 하도 안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나가보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랑 싸운 거였어?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성질 부리는 거야? 성질이 아니라 사실이야. 못 믿겠으면 네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뭐, 네 엄마? 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네 엄마가 먼저 우리 부모님 무시했는데 나한테 대접받기를 바라니? 웃기지 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데 나만 예의 차릴 수는 없잖아? 제가 막 뭐라고 하자 남자친구는 문제의 요점을 이해 못하고 그저 본인 엄마한테 막말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참지 않고 되받아쳤죠. 나중에는 남자친구의 엄마까지 합세했어요.
잔뜩 씩씩거리면서 다가오더니 냅다 음식을 저한테 막 집어던지면서 버릇없는 계집애라고, 어디서 본인은 무시하냐면서 네 부모랑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악을 쓰길래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욱하며 나서려 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소란을 피우자 식당 입장에서는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직원들과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부랴부랴 다가왔습니다. 난리 피우는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그만하시라고, 다른 손님분들에게 피해가 되니 잊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도통 듣지를 않았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질 뻔했고요. 그래서 막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 엄마의 난동을 말리던 남자 사장님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아빠를 빤히 쳐다보다가 대뜸 막걸리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시모의 옷에 부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미친 사람한테는 똑같이 구는 게 답이지. 뭐야? 야, 경찰 불러. 내가 아주 이 사람 가만 안 둬. 마음대로. 나야말로 영업방해죄로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자 사장님의 말에 남자친구의 엄마는 잔뜩 열받아서 펄쩍 뛰었고, 남자친구 역시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자 남자 사장님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들을 진상처럼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아빠 앞에 서더니 두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 장 선배님 맞으시죠?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어릴 때 선배님 졸졸 따라다니던 호성이에요. 호성이? 아, 그래, 호성이. 남자 사장님은 저희 아빠와 아는 사이인 듯 했습니다. 세상 반갑게 아빠를 보며 인사를 건네셨고, 아빠 역시 남자 사장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기억난다는 듯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남자 사장님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몇 번이나 찾아뵙고 싶었지만 연락이 끊겨서 그럴 수 없었다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다 선배 덕분인데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늘 죄송했다며 펑펑 우셨어요. 남자 사장님의 말에 여자 사장님도 놀라서는 아빠에게 같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한때 아빠와 사장님은 동네 친한 선후배 사이였대요. 젊은 시절 자주 어울리며 놀기도 했고요. 동생이 갖고 싶었던 아빠는 남자 사장님을 정말 동생처럼 생각하며 많이 아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되고 나서 남자 사장님은 돈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 너무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아빠가 빨리 발견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아빠는 아무런 말 없이 꽤 큰 액수의 돈을 건네주며 안 갚아도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보자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많은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돈까지 건네며 많은 것을 도와준 아빠에게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겠노라. 굳은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내셨대요.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약한 마음이 들어도 아빠를 생각하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와주신 만큼 꼭 되돌려드리고 싶어서 이곳저곳 지방을 떠돌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셨대요. 그러다 어떤 일을 계기로 아빠와 연락이 끊겨버렸고 이때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은 연신 어깨를 흔들며 눈물을 보이셨고 아빠께 정말 감사하다고, 선배 덕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때 가족이고 뭐고 다 나를 포기할 때 아빠만이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아줬다고 정말 감사하다면서 펑펑 우셨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부끄러워서 차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몸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야 전하게 됐다면서 어린아이처럼 우셨어요. 그 모습에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와 저까지 괜히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표정으로 아빠와 사장님을 연신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장님은 결심했다면서 아빠에게 받은 도움을 되돌려드리고 싶다고 했고 가게 2호점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가게 비용이며 뭐며 다 본인이 부담할 거고 레시피 역시 다 전수할 테니 그저 맡아만 주시라고 하더군요. 형님만 괜찮으면 2호점을 내드리고 싶어요. 모든 비용은 다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 받아만 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저희 가게 손님도 많고 장사 아주 잘 돼요. 돈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받은 돈을 돌려드릴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가게를 넘겨드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덕에 생긴 가게니까요. 몸으로 고생하시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편하게 카운터 보셔도 되고 직원들 두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잘 굴러가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버는 수입 역시 다 선생님이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고 싶어 그러니 선배님이 맡아주세요. 남자 사장님의 말씀에 아빠는 어떻게 그러냐면서 부담스럽다고 손사래를 하셨지만 남자 사장님은 제발 받아달라며 안 그래도 2호점을 하나 낼까 했는데 마침 이렇게 선배님을 만났다. 이건 하늘의 계시라면서 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젊은 시절의 진 빚을 갚고 싶다고요. 엄마는 늙어서 할 것도 없고 농사만 짓는데 심심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번 해보자고 하셨고 아빠는 마지못해 부족하지만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엄마는 다시 한번 입을 떡 벌리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더군요. 얼핏 들어보니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기 하루에 오는 손님만 해도 얼만데 주는 돈 없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거 돈방 썩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본 남자친구의 엄마는 황급히 제 앞에 서서 이렇게 일이 잘 풀린 건 다 본인 덕 아니냐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릇없게 군 거 싹 용서해 줄 테니 파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돈 사부인이 아니고 대박가게 운영하는 사장님 아니냐고. 이제야 구색이 조금 맞는 듯하니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뻔뻔하게 결혼을 허락한다고 떠들어대는데 다시 한번 어이가 없기 시작하면서 잊고 있던 화가 또 싹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막 화를 내려고 하자 남자 사장님이 끼어드셨어요. 이거 내가 잘 아는 변호사 명함이야. 전에 한번 도움받은 적이 있는데 일 잘하니까 원한다면 연결시켜줄게. 어머, 웃겨 정말. 지금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선배 딸이면 내 친족 하나 다름없지. 내 조카 일에 내가 나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예의 차려야 하는 상견례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나이 먹고 참 못났다. 부끄러운 줄 아쇼? 뭐야? 이 사람이 진짜? 사장님이 뭐라고 하니까 남자친구의 엄마는 참지 못하고 또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경찰을 불러 남자친구네 가족을 쫓아냈어요. 우리 부모님 시골에서 사신다고 무시하더니 본인은 아주 대단한 교양 나셨습니다.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추태인가요? 남자 사장님은 제게 저런 성질머리 고약한 집안이랑 파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면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끝난 게 얼마나 복이냐고 조상님께서 도와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저 여자가 또 못된 짓 하면 그때는 법으로 확 눌러버리라고 뭐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거 이제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까불면 법으로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려고 했는데 다행히 제게 깨갱거렸고 파혼을 없던 일로 하자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사장님께서 저희 아빠 앞으로 2호점을 차려준다니까 아쉬워서 저 자세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고 교양 없는 집안과 결혼하기 싫다고 딱 선을 그었고 예정대로 파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남자친구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어요. 애초에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남자친구 엄마가 파혼하고자 벌인 일이니 다 뒷감당하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고 저희 부모님은 2호점을 맡아 잘 운영하고 계세요. 가끔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가 찾아와서 어떻게든 저랑 다시 잘해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참 보살이죠. 전 남자친구 엄마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들이 꼴 보기 싫은 건 맞지만 오는 건 막지 않을 생각입니다. 장사 잘 되는 거 두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무시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